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갑자기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경위 이거는 아마 이제 곧 이리저리 좀 취재를 해서 보도가 나오겠지만 우선 그 두 사람 간의 악연은 익히 알려졌던 대목이죠. 그런데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도 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졌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게 지금 보궐선거에 나온 사람한테 가서 할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남은 기간 동안 국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공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졌던 소기의 목적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권이었죠. 그러니까 대권 다음번에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년 전 안 위원장께서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 처음 만났는데 당시 40%가 넘는 지지율을 가졌던 것이 안 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권 얘기를 한 겁니다. 10여 년,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벌써 10여 년이죠. 2011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11년째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10여 년 거치는 동안 국회의원 선거 2번, 대통령 선거 2번을 경험했다. 이번에 정권 교체라는 명제 앞에서 후보 단일화를 성취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내면서 아마 국정의 대략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체험을 했다고 본다. 안 위원장을 국회로 보내면 이제 국회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위원장을 지원하는데 계속해서 대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두 사람 그렇게 앙숙이었는데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더니 정말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1년에 처음 정치권 진입을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총선 출마. 왜냐면 2012년에도 총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1년에 그랬으니까 12년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12년, 16년, 20년 이렇게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12년에는 총선 대선이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총선에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퇴함으로써 비었던 거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박원순 변호사한테 양보를 했죠.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40% 지지라는 건 그때입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40% 지지를 받았고 박원순 변호사는 5% 지지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안철수 그때는 안랩 대표죠. 안랩 대표가 박원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김종인 위원장과 처음 만났다는 건데 그때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죠. 그때. 않고서 바로 2011년 그러니까 2012년에 대선에 출마해버렸습니다. 포기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를 해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성공했습니까? 중간에 결별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잠하다가 2016년에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해서 비대위를 맡겼는데 그건 위원장이 아니고 대표라는 이름으로 전권을 위임해준 정말 그때 짜르 리더십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 잘 아시겠지만 성공했죠. 그때 그거 민주당이 한석 이겼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1월 달까지만 해도 뭐 180석이 된다, 뭐 어쩌고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을 이기게 된 계기가 김종인 대표의 덕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새누리당의 자멸이었죠. 잘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 이한구 위원장이 얼마나 유승민 전 대표를 몰아내려고, 낙천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옥새 들고 나르시아, 뭐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옥새 들고 나르시아, 뭐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끝에 2016년에 한석 졌습니다. 그런데도 한석밖에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선거 지형이 얼마나 유리했느냐. 근데 그때 상대 진영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었거든요. 김종인 대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김종인이 민주당의 비대위를 맡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겼다. 2020년에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총선에서 폭망하고 나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서 비대위원장을 맡겼죠. 그때도 뭐 전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논란을 빚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죠. 그러면 이 폭망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냐? 저는 뭐 그때 총선 때 폭망한 이후에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꼽은 게 코로나 지원금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라가 전 국민한테 돈을 100만 원씩 푸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그거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선거를 더군다나 앞두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당연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여권 180석이라는 정말 괴물을 만들어내서 그 괴물의 산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168석인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의석은 저거 뭐 국회 해산 방법이 없죠. 국회 해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그러니까 뭐 일부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서 2년 뒤에 총선에서 지형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파인가 우파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그 일부 그 어떤 정치 선동꾼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2020년 총선 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재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 이름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이것도 뭐 이름이 적합하니 적합하지 않니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다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결별한 거 아닙니까? 결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역정을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 안철수 대표한테 총선 출마를 권유할 때부터 시작하면 큰 선거에 5번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성공하지 못했고 2번은 성공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11년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따지고 세 번을 성공하게 되는 거군요.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과반, 2위야 어디 있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죠. 이 평론가들이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 캠프나 아니면 정당에 들어가서 그걸 살리는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 저기는 들성부른 잎이야. 그래서 될 만한 곳을 본인이 찾아다녔느냐. 이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될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이거는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왜? 선구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거기를 이거는 들성부른 떡잎이야. 나중에 큰 제목이 될 거야. 라는 걸 보는 눈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상을 분석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쪽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도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일종의 로드맵을,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해 준 거죠. 그걸 안철수 대표가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다. 그렇게 보고요. 2011년에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결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근혜 캠프에서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경제민주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거, 나중에 결별했습니다만 기여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가 이제 본인의 브랜드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실적이 없었다면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영입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주가를 높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맡겼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올해 1월 달에 최종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선을 윤석열 후보 혼자 국민의힘과 치른 거죠. 그런데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머쓱해진 거죠. 저는 그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될 만한 곳을 찾아다녀서 도와준다. 이런 입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결국 맞았던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 경기 분당갑 후보를 찾아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7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임. 이때를 안철수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점 찍은 거다. 후계자 점 찍은 거다, 일종의.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졌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차기 대권은 안철수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내외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표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80이 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정객이 그동안의 해안을 가지고 차기는 안철수가 첫 번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첫 번째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낙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릇에 달려있죠. 그러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안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가 누구냐?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게 안철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해서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안 될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벌써 11년째인데
학습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11년 동안 안 된 게 5년간, 물론 5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학교가 워낙 그 이른바 명문고등학교였지만,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부터 바짝 공부해서 서울 의대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대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바짝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누가 제일 유리하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첫 번째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냐? 그거는 이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안철수 후보를 제가 두 번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자, 대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한 돌변이기도 하고 또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